사위야, 이때 가면 우린 어쩌노? 그때 장모님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든 채 마당에 서 있었죠. 그리고 제가 뭐라 대답했는지 그건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수원의 아파트 거실은 아직 어둡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무릎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어요. 66의 무릎은 솔직하거든요. 40년 배관일로 쪼그려 앉고 무거운 걸 들다 보니 요즘은 날씨만 흐려도 쑤십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을 보니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추석 당일 오후 2시 30분 면회 예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파스 포장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88세의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치매 초기라고 하더군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아내 미정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60의 미정이는 명절만 되면 일주일 전부터 잠을 설어요. 장녀라는 게 평생 짐이 되는 모양입니다. 응, 무릎이 좀 뻐근해서 오늘 내려가면 또 고생이네. 여보, 올해도 엄마 집 보일러가 좀 이상하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나오는 얘기거든요. 남원 처갓집 보일러는 제가 15년 전에 설치한 겁니다. 이제 슬슬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죠. 압력계 확인해 봐야겠네. 미안해, 여보. 또 고생시켜서. 미정이는 늘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뭐가 미안한 건지 저도 미정이도 정확히 말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커피를 한 잔 내리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수원 시내가 희미하게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요양원 방향을 바라봤죠.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어머니는 거기 계시고 저는 지금부터 남원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왕복 8시간. 내일 오후에 잠깐 수원 들르면 중얼거리다 말았어요. 안 되죠. 추석 당일에 처갓집을 비울 수는 없습니다. 사위가 없으면 보일러도, 전기도, 장도, 차도 다 멈춰요. 그게 제 자리였으니까요. 짐을 챙겼습니다. 낡은 공구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이 가방은 25에 처음 샀던 겁니다. 가죽이 다 닳아 검게 변했지만 저는 이걸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가방이 저를 먹여 살렸거든요. 드라이버, 렌치, 압력 게이지, 절연 테이프, 하나하나 제 손때가 묻어 있어요. 미정이가 김밥과 과일을 챙겨 나왔습니다. 차 조심해서 가요. 명절이라 막힐 거야. 응, 먼저 출발할게.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남원을 찍었어요. 예상 시간 3시간 40분. 핸드폰을 거치대에 올려놓으니 요양원 문자가 또 보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저는 화면을 끄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예상대로 막혔어요. 휴게소마다 차들이 빼곡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 가까이 이 길을 다녔구나. 결혼하고 첫 추석에 처음 내려갔을 때가 27이었어요. 장모님은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하셨죠. 사위가 있으니 든든하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손재주 좋은 사위, 믿음직한 사위. 저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보일러 고치고, 전기 배선 보고, 지붕 기와 얹고, 제사상 차리고, 이모님들 차까지 챙기고, 평생 손으로 먹고 산 사람답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대체 누구 아들인가? 누구 남편인가? 남원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익숙한 길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오전 11시. 면회까지 3시간 반 남았습니다. 안 되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갓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래된 개량한 옥이에요. 장모님은 현관에 나와 계셨죠. 사위 왔는가? 보일러부터 좀 봐라.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얼굴보다 제 손을 먼저 보셨어요. 공구 가방 챙겨왔지? 보일러가 며칠 전부터 이상해.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에서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게가 꽤 나가요. 66의 팔로 들기엔 부담스럽지만 이 가방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 존재 증명이거든요.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15년 된 장비치곤 상태가 괜찮은 편이에요. 제가 매년 점검했으니까요. 하지만 압력계 바늘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배관을 살폈죠. 역시 안전밸브 쪽 패킹이 헐거워져 있었어요. 저는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드라이버, 렌치, 여분의 패킹, 손에 익은 도구들이에요. 40년을 함께한 친구들이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배관을 분해하고 낡은 패킹을 빼냅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몸이 기억하는 일입니다. 새 패킹을 끼우고 렌치로 조였죠. 적당한 힘, 적당한 각도. 이게 기술입니다. 사위야, 어떤가? 장모님이 보일러실 문을 여셨습니다. 패킹을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이 보일러가 이제 15년이 됐어요. 부품을 갈아야 오래 갑니다. 그래, 얼마나 더 쓸 수 있노? 올겨울은 괜찮을 겁니다. 내년 봄쯤 새 걸로 교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모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말을 믿으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대충 일한 적이 없으니까요. 압력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바늘이 안정됐어요. 저는 공구들을 닦아 가방에 넣었죠. 이 순간만큼은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낍니다.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이가 부엌에서 칼질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벌써 일을 시작한 모양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알림이 하나 더 와 있었어요. 요양원에서였습니다. 면회 1시간 전 알림 서비스를 설정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금은 낮 12시. 2시간 반 남았어요. 수원까지는 4시간이 걸립니다. 안 되지.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은 안 됩니다.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우리 왔어. 이모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둘째 이모, 셋째 이모, 막내 이모. 모두 손에 보따리를 들고 계셨죠. 사위 왔네. 올해도 왔구만. 그럼요. 안 올 수가 있나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이모님들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린 아침부터 제사 지내고 왔어. 우리 집은 차례만 지내면 되니까 편하제. 둘째 이모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편하다.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위가 있으니 언니는 얼마나 든든해. 우린 다 남집 시집가서 고생인데. 셋째 이모님이 장모님 팔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장모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사위가 든든하지. 올해도 고생 좀 시켜야겠어. 이모님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억지 웃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익숙한 웃음이었죠. 40년 동안 해온 웃음. 사위, 나 차에 짐 좀 내려줘. 허리가 아파서. 막내 이모님이 차 트렁크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갔어요. 트렁크에 과일 상자가 3개 있었습니다. 무겁더군요. 허리를 굽혀 들어 올렸습니다. 마당 한쪽에 쌓아두고 돌아서는데 뒤란 쪽이 어두웠어요. 전등이 나간 모양입니다. 어머님, 뒤란 전등 나갔네요. 그래,
며칠 전부터 깜빡이더니 아예 안 켜지네. 사위야, 그것도 좀 봐줘. 저는 다시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뒤란으로 갔어요. 전등을 올려다 봤죠. 형광등이 수명을 다한 것 같았습니다. 사다리를 가져와 올라갔어요. 66의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일이에요. 형광등을 빼내고 새 걸로 교체했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하게 불이 켜졌습니다. 마당이 밝아졌어요. 이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사위야. 뭐든지 다 하네. 저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서 있는데 핸드폰이 또 진동했어요.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알림이었습니다. 면회 2시간 전입니다.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남의 집 등만 켜주고 있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을 먹고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습니다. 사위야, 마트 가서 장 좀 봐야겠어. 전 붙일 부침개 가루도 떨어졌고 장모님이 목록을 적은 종이를 건네셨어요. 저는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물품들이 보였죠. 고등어, 명태, 두부, 파, 버섯, 고춧가루, 참기름. 제사상에 올릴 것들입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미정이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여보, 고생이네. 내가 갈까? 아니, 괜찮아. 당신은 부엌 일 해야지. 미정이는 미안한 얼굴로 저를 봤어요. 하지만 뭐라 말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집안의 규칙이니까요. 사위가 받기를, 딸이 아니를. 4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원 시내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명절이라 사람들이 많더군요. 저는 카트를 밀며 목록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생선 코너, 채소 코너, 양념 코너. 익숙한 동선입니다. 매년 이맘때면 똑같은 걸 사니까요. 계산을 하고 트렁크에 짐을 실었습니다. 봉지가 6개였어요. 무거웠죠. 허리를 숙여 들어 올릴 때 삐끗했습니다. 아 하고 신음이 나왔어요. 잠시 차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죠. 시간을 보려고요. 오후 1시 20분. 그리고 알림이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면회 예약 최종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약 시간 오후 2시 30분. 확인하시려면 답장 부탁드립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인, 답장. 그 2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모습, 교회 수첩을 펼쳐놓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신 날짜들, 아들 온다고 적어두신 오늘, 저녁쯤 시간 나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어요. 저녁에도 시간은 없습니다. 제사 준비, 상 차리기, 설거지, 뒷정리. 밤 11시가 넘어야 끝나죠. 답장을 하려다 말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봉지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죠. 미정이와 이모님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여기 나. 미정이가 식탁을 가리켰어요. 저는 봉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생선은 손질해야 하니까 개수대에 놔줘. 장모님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고등어 봉지를 개수대로 옮겼어요. 사위야, 나 차 좀 봐줘. 둘째 이모님이 현관에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부엌을 나갔죠. 무슨 일이세요? 타이어 바람이 좀 빠진 것 같아. 주유소 가기 전에 확인 좀 해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모님 차로 갔어요. 타이어를 손으로 눌러봤죠. 확실히 공기압이 낮았습니다. 주유소 가셔야겠어요. 이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그래, 사위가 같이 가줘. 나는 잘 모르거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모님과 함께 주유소에 갔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넣고 압력을 체크했어요. 사장님께 확인도 받았죠. 왕복 30분이 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셋째 이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사위야, 미안한데 안방 전기 콘센트가 헐거워. 핸드폰 충전이 잘 안 돼. 또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콘센트를 확인했어요. 내부 접촉 불량이었습니다. 드라이버로 풀어 고정했죠. 다 됐습니다. 고마워, 사위. 역시 손재주가 좋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조금 무거웠어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3시가 넘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면회 시간이 30분 경과했습니다.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미정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응. 힘들지? 미안해. 미정이는 늘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아. 이제 제사상 준비해야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상 상차림은 제 몫이에요. 위치, 순서, 높이 모두 정확해야 합니다. 장모님이 옆에서 지켜보시거든요. 홍동백서, 조유리 씨. 알지? 네, 압니다. 저는 상 위에 그릇들을 배치했습니다. 대추, 밤, 배, 감. 생선은 동쪽, 고기는 서쪽. 4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제 어머니는 요양원 침대에 누워 아들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날짜. 오늘. 저는 상 위의 제사 음식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 돌아가신 분을 위한 음식. 그런데 살아계신 제 어머니는요. 사위야, 잘했어. 역시 네가 하니까 마음이 놓여. 장모님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저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저는 방에서 나와 제사상을 확인했죠. 어젯밤 차려둔 상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무릎이 쑤셨습니다. 어젯밤 장 보고 콘센트 고치고 타이어 확인하고 제사상 차리느라 쪼그려 앉았던 시간이 길었거든요. 저는 무릎을 주물렀어요. 여보, 일어났어? 미정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벌써 앞치마를 두르고 있더군요. 응. 제사 준비해야지. 촛불을 켰습니다. 향을 피웠어요. 장모님과 이모님들이 하나둘 나오셨죠. 모두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자, 시작하자. 장모님의 말씀에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맨 앞에서 절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허리를 숙이고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한 번, 두 번, 무릎에서 둔탁한 통증이 왔어요. 하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아픈 걸 내색하면 안 됩니다. 제사가 끝났습니다. 음복을 했어요. 장모님이 제사 음식을 나눠주셨죠. 올해도 잘 지냈네. 사위 덕분이야. 아닙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음복을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릇이 많았습니다. 미정이와 함께 개수대 앞에 섰죠. 여보, 고마워. 올해도 고생 많았어.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새벽 5시 반. 면회 예약까지 9시간 남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남원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죠. 알림이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더 이상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어제 면회 시간을 놓쳤으니까요. 저는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요양원 번호가 보였죠.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 머물렀어요. 전화를 걸까? 오늘 다시 예약할 수 있을까? 사위야, 아침 먹자. 장모님의 목소리에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전 8시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잠깐 수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가 저를 봤어요. 장모님도 이모님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죠. 수원? 무슨 일인데? 장모님이 물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면회는 내일 가지. 장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보일러부터 끝내야 해. 어제 임시로만 고쳤잖아. 제대로 점검해야지. 하지만, 그리고 마당 정리도 해야 하고, 이모들 차도 봐줘야 하고, 오늘은 안 돼. 저는 미정이를 봤습니다. 미정이는 눈을 내리깔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어제 교체한 패킹을 다시 확인했어요. 압력은 정상이었죠. 하지만 장모님 말씀대로 전체 점검을 해야 했습니다. 배관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녹이 쓴 부분, 느슨한 연결 부위.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머리는 딴 데 가 있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그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사위야. 셋째 이모님이 보일러실 문을 열었습니다. 뒤란 전등이 또 나갔어. 어제 갈아줬는데 왜 또 안 켜지지? 저는 일어섰습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뒤란으로 갔습니다. 어제 교체한 형광등이었어요.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해봤죠. 불이 깜빡이다 꺼졌습니다. 스위치 문제네요.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올라가서 스위치 커버를 열었어요. 배선이 헐거웠습니다. 드라이버로 조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꺼내보니 알림이었어요. 면회 예약 1시간 전입니다. 오후 2시 30분 예약을 확인해 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 오후 1시 30분. 1시간 남았어요. 사위야, 뭐해? 빨리 고쳐. 이모님이 아래서 재촉하셨습니다. 네. 저는 배선을 마저 고정하고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됐네. 역시 사위야.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아직 켜져 있었어요. 1시간 전 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장모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사위야, 점심 먹고 보일러 마저 해. 겨울 되기 전에 완전히 손봐야 해. 네. 대답은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봤어요. 화면에 요양원 번호가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가겠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도 시계만 봤어요. 오후 2시 30분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면회 예약 시간이 30분 남았습니다. 알림창이 식탁 위에 환하게 떴습니다. 미정이가 봤어요. 장모님도 보셨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끝나고 전을 부쳐야 했습니다. 부엌에 섰어요. 미정이가 반죽을 만들고 저는 부침개를 부쳤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떠서 올렸죠.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야. 장모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얇게 붙여야 바삭해. 두껍게 붙이면 눅눅하잖아. 저는 뒤집개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서 굳었어요. 얇게, 바삭하게, 눅눅하지 않게.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전을 붙여왔어요. 얼마나 얇게 붙여야 하는지 제 손이 압니다. 장모님보다 더 많이 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네. 프라이팬을 내려다봤습니다. 전이 타고 있었어요. 황급히 뒤집었죠. 이미 한쪽이 검게 탔습니다. 봐, 집중 안 하면 그렇게 돼.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탄 전을 접시에 옮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여보, 미정이가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미정이를 봤어요. 미정이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오늘만 좀 참아줘. 참아달라.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나 잠깐 바람 쐬고 올게. 부엌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갔어요. 공구 가방이 처마 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 뚜껑을 덮었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 가방이 저를 먹여 살렸습니다. 25부터 66까지 40년을 함께 했어요. 드라이버, 렌치, 테이프, 게이지 모두 제 손때가 묻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가방이 무겁기만 했어요. 저는 마당 평상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죠. 사진첩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멈췄습니다. 어머니의 교회 수첩이었어요. 지난달 요양원에 갔을 때 찍어둔 거였습니다. 수첩에는 날짜들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아들 온다. 오늘 날짜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치매가 오면서 글씨가 흐트러졌지만 그래도 또박또박 적으셨죠. 아들 온다. 추석.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위 어디 갔어? 이모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둘째 이모님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사위야, 이리 와봐. 무슨 일이세요? 내 차 트렁크가 안 열려. 차키가 고장났나 봐. 저는 따라갔습니다. 차 트렁크를 확인했어요. 배터리가 방전된 거였습니다. 예비키로 열었죠. 다 됐습니다. 고마워. 역시 사위는 편하게 일 잘하네. 편하게.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뭐든지 시키면 척척해주니까 편해. 우리 집 사위는 이렇게 안 해주거든. 이모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가벼운 농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편하다. 4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에요. 사위가 있으니 편하다. 사위한테 시키면 편하지. 사위가 해주니까 얼마나 편해. 저는 누구를 위해 편한 걸까요? 사위야,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이모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이가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할게. 자리를 바꿨습니다. 프라이팬을 다시 잡았어요. 반죽을 떠서 올렸죠. 얇게, 바삭하게, 눅눅하지 않게. 손이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편하다. 누구한테 편한 건가요? 어머니는 지금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실 겁니다. 빨간 동그라미 친 날짜를 들여다보시면서 아들 온다고 적어둔 오늘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전을 부치고 있습니다. 사위야, 보일러 점검은 언제 할 거야?
장모님이 부엌 문을 열고 물으셨어요. 저녁 먹고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안에 끝내야 해. 내일은 내일 일이 있으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만 뒤집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느껴졌어요. 저는 손을 씻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면회 예약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 방문을 예약해 주세요.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정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공구 가방 앞에 섰어요. 이 가방을 들고 차에 실으면 됩니다. 시동을 걸고 수원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의 무게가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다른 공구들이 보였습니다. 이 공구들로 남의 집만 고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 무게가 익숙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무게였죠.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배관을 다시 살폈습니다. 어제 교체한 패킹은 정상이었어요. 압력도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전체 점검을 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밸브 교체, 배관 청소, 안전장치 확인.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로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충 하고 가야 하나 아니면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나? 손이 움직였습니다. 임시 조치를 시작했어요. 가장 시급한 부분만 손봤습니다. 안전밸브 점검, 압력 재조정, 누수 확인. 이 정도면 이번 겨울은 버틸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로페셔널의 최소한이었죠. 작업을 끝내고 공구를 닦았습니다. 하나하나 제자리에 넣었어요. 이게 제 방식입니다. 일을 끝내면 반드시 정리합니다. 가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렸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짐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미정이가 부엌 창문 너머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미정이에게 걸어갔습니다. 여보. 미정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은 가야겠어. 미정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간다고? 응. 여보,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잖아. 오늘은 안 돼. 내일 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일은 늦어. 오늘 가야 해. 그때 장모님이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제 손에 든 공구 가방을 보셨어요. 사위야, 어디 가노? 저는 장모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수원에 다녀오겠습니다. 뭐, 지금? 장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위야, 이때 가면 우린 어쩌노?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잡았어요. 어머니, 보일러는 임시 수리 끝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요. 내일 아침 다시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내일은 또 뭐하러 오노? 오늘 다 끝내야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 2시 반은 제 어머니가 기다리십니다. 장모님이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면회는 언제든지 갈 수 있잖아. 오늘은 명절이야. 명절에 사위가 어딜 가노? 이모님들이 하나둘 나오셨어요.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치매가 오고 계십니다.
수첩에 오늘 날짜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기다리세요. 아들 온다고 적어두셨어요. 그래도 사람은 마지막엔 자기 집으로 갑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제 집에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이가 눈을 붉혔어요. 장모님은 입을 다물고 저를 보셨죠. 어머님, 40년 동안 제가 한 번이라도 약속을 어긴 적 있습니까? 장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내려와서 보일러 완전히 손보겠습니다. 사용 설명서도 쓰고 다음 교체 시기도 알려드릴게요. 약속합니다. 저는 공구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가방의 무게를 온전히 느꼈어요. 40년의 무게. 하지만 오늘은 이 무게가 저를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똑바로 세워주는 것 같았어요. 약속은 제 기술의 첫 번째 공구입니다. 한 번도 어긴 적 없습니다. 차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장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위야.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렁크에 가방을 실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죠. 미정이가 차 옆으로 왔습니다. 창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창문을 내렸습니다. 여보. 미정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가야 해. 나도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미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일 아침에 돌아올게. 약속한 일은 끝낼게. 조심해서 가.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문을 올렸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처갓집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장모님과 이모님들이 마당에 서 계셨어요. 4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명절에 처갓집을 떠나는 게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말했습니다. 수원까지 3시간 40분 소요됩니다. 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어머니, 가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갑니다. 옆자리에 놓인 공구 가방을 봤어요. 낡고 무거운 가방. 하지만 오늘은 이 가방이 제일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남의 집 등만 켜주던 제가 오늘은 제 집으로 갑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집으로. 오후 6시 수원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예약 시간보다 3시간 반이나 늦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층짜리 요양원. 어머니는 3층에 계십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 직원이 저를 봤어요. 어르신 면회 오셨어요? 네. 308호 김말순 어머니입니다. 예약이 늦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아, 오후 2시 30분 예약이셨네요. 많이 늦으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정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3층이에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어요.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갔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308. 방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죠. 어머니.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셨죠. 누구세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저는 침대 옆으로 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저예요, 어머니. 동수예요.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보셨습니다.
눈빛에 초점이 흐렸어요. 동숙? 우리 아들? 네, 엄마. 어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셨습니다. 절 알아보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들은 오늘 온다고 했는데 추석이라고. 어머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가볍고 차가웠죠. 왔어요, 엄마. 늦었지만 왔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굳은 살을 더듬으셨죠. 이 손,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손 우리 아들 손이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네, 엄마. 제 손이에요. 일하느라 고생했구나.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네. 어머니가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40년 동안 공구를 잡아온 손, 배관을 만지고 렌치를 돌려온 손. 어머니는 이 손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괜찮아. 왔잖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희미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난달에 찍어둔 사진을 출력해온 거였어요. 어머니의 교회 수첩 사진이었죠. 엄마, 이거 봐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오늘 날짜. 아들 온다는 글씨. 어머니는 사진을 들여다보셨어요. 내가 썼네. 아들 온다고. 네. 그래서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꽉 쥐셨어요. 약한 힘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때 면회실 천장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불안정한 불빛이었습니다. 깜빡. 꺼질 듯 말 듯 했죠. 저 전등 며칠 전부터 그래요. 간호사가 복도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제가 볼게요. 아, 괜찮으세요. 나중에 기사 불러서. 저 배관 기술자입니다. 금방 볼게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사다리를 빌렸어요. 형광등 아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습니다. 커버를 열었습니다. 접촉 불량이었어요. 형광등을 빼내 다시 끼웠죠.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불이 환하게 안정적으로 켜졌습니다. 깜빡임이 없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불빛이 면회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방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환해진 불빛을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밝아졌네. 네, 엄마.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의 집 등만 켜주던 제가 오늘은 어머니 방에 불을 켰습니다. 불은 켜는 사람이 정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 방부터 켰어요. 잠시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잡고 있었죠. 어머니가 조금씩 졸기 시작하셨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고 일어섰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엄마, 잘 자요. 또 올게요. 어머니는 잠결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 신호가 갔습니다. 받으셨어요? 어머님, 접니다. 사위야. 어머니 면회 마쳤습니다. 이제 내려갑니다. 장모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셨어요. 내일 아침 8시에 도착하겠습니다. 보일러 완전히 손보고 사용 설명과 교체 시기 적어드릴게요.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래. 장모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조심해서 와라. 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요양원을 나섰죠.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백미러로 요양원 3층을 봤어요. 어머니 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다시 남원으로 가야 합니다. 약속했으니까요. 내일 아침 8시. 보일러 완전 수리. 약속은 제 기술의 첫 번째 공구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일 중요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 어머니와의 약속을. 새벽 5시 남원 톨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시간 일찍 도착했어요. 저는 일찍 오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죠. 처갓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은 아직 조용했어요. 모두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에서 공구 가방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무거웠어요. 하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이제 이 무게가 저를 짓누르지 않았거든요. 보일러실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임시로 손봤던 곳이었죠. 가방을 열고 공구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고칠 겁니다. 배관을 하나씩 분해했어요. 녹슨 부분을 교체하고 밸브를 새 것으로 갈았습니다. 압력계도 점검했죠. 안전장치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손이 정확하게 움직였어요. 프로페셔널의 손이었습니다. 대충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대로 했습니다. 2시간이 걸렸습니다. 보일러가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압력이 안정됐죠. 이제 이번 겨울은 문제 없을 겁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사용 설명을 적었어요. 압력 체크 방법, 이상 신호, 응급조치, 그리고 마지막에 적었습니다. 다음 교체 권장 시기 2026년 봄. 공구를 정리하고 보일러실을 나왔습니다. 마당에 아침 해가 비치고 있었어요. 사위 왔구나. 장모님이 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언제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어머님. 보일러 완전히 손봤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조용히 보셨어요. 고생했다.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아닙니다. 부엌에서 미정이가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 부은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설었나 봅니다. 여보, 밥 먹어. 응. 아침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사였어요. 이모님들도 하나둘 나오셨지만 어제처럼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정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제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장모님이 미정이를 보셨어요. 무슨 얘기? 제사 순서를 간소화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분담표를 만들어서 돌아가며 하고요.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모님들이 서로를 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혼자 다 하는 건 무리예요. 그리고 사위한테만 맡기는 것도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가 돌아가며 집을 옮겨가며 하면 어떨까요? 장보기도, 전기도, 차도 다 분담해서요. 장모님은 찻잔을 들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계시더니 찻잔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 엄마. 그래, 이제 늙었는데 바꿀 건 바꿔야지. 장모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화난 한숨은 아니었습니다. 사위만 고생시킨 것 같아서 미안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보셨어요. 40년 동안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하고 다 해줬지. 고마웠어.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내 어머니도 좀 챙겨. 아들이 챙겨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둘째 이모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년에는 우리 집에서 할까? 그래, 그렇게 하자. 셋째 이모님도 끄덕이셨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우리 남편한테도 좀 시켜야지. 식탁에 웃음이 났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미정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꼭 쥐었어요. 저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위야, 마당 전등도 봐줘야 하는데. 막내 이모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맞다. 뒤란 전등 말고 마당 쪽도 어두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LED로 새로 달아드릴게요. 더 밝고 오래 갑니다. 공구 가방을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엔 가볍게 느껴졌어요. 철물점에서 LED 전등을 사왔습니다. 사다리를 놓고 올라갔죠. 낡은 형광등을 떼어냈습니다. 40년 된 전등이었어요. 새 LED를 달았습니다. 배선을 연결하고 고정했죠. 켤게요.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환하게 빛이 쏟아졌습니다. 마당 전체가 밝아졌어요. 형광등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와, 밝네. 이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사다리에서 내려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섰어요. 환한 불빛 아래 섰습니다. 이제 이 불빛은 제가 켜고 싶을 때 켤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 선택으로요. 미정이가 옆에 섰습니다. 함께 새 전등을 올려다 봤어요. 예쁘다. 응. 장모님도 마당으로 나오셨습니다. 전등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구나. 이제 밤에도 마당이 환하겠네. 네, 어머님. 저는 공구 가방을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구를 정리했어요. 드라이버, 렌치, 테이프, 게이지 모두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등은 누가 켜주느냐에 따라 방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40년 동안 저는 남의 집 등만 켰어요. 제 집은 어두워도 신경 쓰지 못했죠. 하지만 올 추석 저는 제 방에 먼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집 등도 다시 켰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걸요. 남의 집도 켜주고 제 집도 켜야 합니다. 둘 다요. 자, 점심 먹자. 장모님이 부르셨어요. 저는 공구 가방을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죠. 새 전등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봤어요. 환한 마당, 환한 집. 이제 이 불빛은 다릅니다. 균형이 잡힌 불빛이에요. 저는 웃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습니다.